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오늘날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은 끊임없는 전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건 모두 아실 겁니다. 이 지역은 이슬람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슬람 내에서도 순니파와 시아파 그리고 두 분파 안에서도 더 많은 종파들로 갈렸고 또 이 지역은 오래도록 부족 단위로 체제가 이루어져 있고 이 부족끼리의 이해관계도 있어서 한 국가라고 하나의 민족주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갈등은 제국주의 시절 영국과 프랑스가 이 지역으로 진출하고 위임 통치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평화주의자로 위장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부를 세워놓고 하나의 국가들로 독립시켜버렸습니다.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란 국명은 민족명이 아니라 지명이거든요. 그냥 지역별로 대충 묶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후 오늘날까지도 끝나지 않은 중동 전쟁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 이처럼 중동 지역에 전쟁의 기름을 부어놓고 결정적으로 불을 지펴버린 사건이 이스라엘 건국이며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영상에 앞서 이슬람의 역사 시리즈를 보고 오시면 내용 이해에 더 큰 도움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이슬람의 역사 시리즈에서 다루었지만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은 비록 종파와 부족이 달라도 공통적으로 7세기형 이래 약 1400년간 이슬람을 공유해왔습니다. 터키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란 지역을 제외한 서남아시아의 이슬람을 이끌던 건 아랍인들이었죠. 이슬람을 창시하고 처음 퍼뜨린 것도 서남아시아의 아랍인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슬람 아랍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구권 열강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리니 이 이슬람 아랍인들이 모여있는 땅에 유대인들의 국가 이스라엘을 알박기 해버린 겁니다. 마치 현 이스라엘의 국토 모양처럼 아랍 지역에 이스라엘이란 단도를 박아버렸죠. 오늘날 팔레스타인 하면 가자 지구만 떠올리지만 원래 이 가나안 지역과 그 부근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명이었던 거죠. 비록 저 오래전에는 여러 종교와 여러 민족들이 공존하던 지역이었고 또 기원전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땅임에는 맞지만 고대 로마 제국 시절부터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이 지역을 떠나 유럽으로 퍼졌고 또 이슬람이 창시되고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도 당연히 이슬람화되었습니다. 반면 기원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여 살던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간 유럽을 떠돌아다녔는데 19세기가 되면 민족주의가 유행하면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기원전 11세기경에 만들어졌던 고대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핵심 지역을 시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대 이스라엘 왕국 재건 운동을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슬람교이지만 아랍인은 아닌 투르크족이 건국한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 편에 붙은 오스만을 견제하고자 영국은 오스만 내 아랍인들의 반란을 부추기기로 합니다. 오스만이나 아랍인들이나 같은 이슬람이긴 하지만 오스만은 아랍인의 나라가 아니라 투르크의 나라였으니까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이집트 주재 영국 대사관이었던 맥마흔이 이슬람 세력의 지도자에게 전쟁만 끝나면 영국이 너희만의 국가를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줄 거라며 반란을 부추기겠습니다. 이걸 맥마흔 선언이라고 합니다. 맥마흔 선언 믿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슬람 아랍 세력뿐 아니라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에서도 오스만을 공격했죠. 그런데 맥마흔 선언에서 2년 후였던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가 시오니즘을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던 유대인 금융가 대부호 집안 로스차일드 가문에다가 영국도 시오니즘을 지지한다며 1차 세계대전만 끝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스라엘 왕국을 약속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벨푸어 선언입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던 이슬람 아랍인들과 이곳에 오려고 했던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은 서로 영국만 믿고 독립국가의 꿈을 키우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이 지역의 세력을 확대했고 비어버린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 상당수를 위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믿었던 유럽 곳곳에서 퍼져있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왔고 1925년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1933년에는 23명의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이 위임 통치하던 땅들 가운데 비록 보호국이긴 했지만 요르단 왕국과 이라크 왕국을 만들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영국은 명목상 요르단 왕국을 1948년 이라크 왕국을 독립시켰습니다. 이집트 왕국을 보호국으로 삼았던 영국은 1차 세계대전 때 이집트의 물자와 인력을 뽑아먹다가 1922년 이집트 왕국을 독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국의 영향력은 강력했고 수에즈 운하 경영권도 쥐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1920년 점령한 시리아 왕국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지금의 시리아로 독립시켰고 레바논 지역에서는 1943년 국민협정이라고 하여 프랑스의 주도하에 레바논이란 나라가 탄생해 1943년 독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만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만들어지지 못한 채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과 아랍인들에게 국가를 건설해주겠다고 이중 약속한 영국은 수습은 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기간이 끝났다면서 싹 발을 빼버립니다. 행정력이 부재한 상황, 팔레스타인에서는 원래 살던 이슬람 아랍인들과 물밀듯 들어온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주인의 자리를 두고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엔이 중재에 나서기로 하지만 국제정세는 유대인 편이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재계 거물들 상당수가 유대인이잖아요. 유엔은 사이좋게 지내라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일정 비율로 쪼개서 한쪽은 유대인의 국가, 한쪽은 아랍의 국가를 세우라고 합니다.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아랍인들에겐 어이가 없는 거고 원래 이 지역에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일정 비율이라도 얻게 됐으니 이득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 많은 땅을 원했습니다. 결국 1948년 오늘날 텔아비브를 수도로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가장 주도적이었던 사람이 폴란드계 유대인 벤구리온이라고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의원내각제 국가였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권력자는 총리 벤구리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건국은 당연히 팔레스타인 지역 내 아랍인들뿐 아니라 그 외 아랍 국가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선포되고 바로 다음 날이었던 5월 15일 이스라엘을 내쫓아버리겠다며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서 아랍 연맹을 만들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중동전쟁이며 혹은 이스라엘 건국전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건국을 선언하면 아랍 국가들에서 쳐들어오리란 걸 몰랐을 리 없죠. 이스라엘 건국으로 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미 여러 작은 충돌과 대립은 항상 있어 왔기에 유대인들은 일찌감치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가나라는 민병대가 있었는데요. 오늘날 이스라엘군의 전신이나 다름없습니다. 하가나 외에도 지하조직 민병대였던 이르군, 레히 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 민병대들을 통합해 이스라엘 군을 만들어냈죠. 다만 민병대를 합친 군사였기에 병력은 약 3만 명, 그리고 무기들은 절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했습니다. 위임 통치 기간 끝났다고 영국이 나가면서 남겨놓은 무기들 주워온 거 정도였죠. 아랍 연맹 쪽을 보자면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끼리 조직한 민족 방위군이 있었지만 10,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무기도 부족한 건 같았죠. 오히려 아랍 쪽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보다는 그 외 아랍 국가들이 주도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집트 왕국은 처음엔 9,000명을 투입했다가 계속 병력을 증원해 나중에 4만 명까지 투입시켰습니다. 무기는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많았습니다. 약간 아랍 연맹의 맹주 역할을 하던 게 이집트였죠. 개전 직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엔 공군이 없었지만 이집트에는 공군 병력이 있었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한 경험도 있죠. 시리아의 경우 1만이 조금 넘는 병력과 전차, 이라크의 경우 약 2만의 병력과 전투기들, 레바논은 약 3,000명, 요르단은 10,000명의 병력을 투입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서 요르단과 이라크가, 이스라엘 남쪽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시리아와 레바논이 공격해왔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랍 연맹에 비해 열세였죠. 하지만 1차 중동전쟁의 승자는 열세를 극복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1차 중동전쟁 전후로 이스라엘의 민병대들이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을 마구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아랍 연맹군이 거의 도착했을 때는 이미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그리고 북쪽의 골란고원 쪽으로 쫓겨 몰려 있었고 이스라엘이 이 지역 대다수를 차지한 상태였죠. 이미 유엔이 제안한 분할안을 위반해도 훨씬 위반한 국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랍 연맹군만 오면은 상황이 바뀔 줄 알았으나 안타깝게도 아랍 연맹의 국가들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고 연맹이라고 하지만 조직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각 국가들별로 따로 싸우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나마 요르단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만 아랍 연맹의 승전군은 이게 거의 유일했습니다. 아랍 연맹에서 활약을 해야 하는 군대는 이집트군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능했는데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로 향했지만 텔아비브까지 가지도 못하고 또 중간중간에 주요 요충지들도 하나도 점령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저항이 격렬하기도 했지만 이집트군 병사들은 전투 지식과 노하우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지했고 지휘체계도 엉망, 이집트군 장교들은 병사들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북쪽 전선의 시리아와 레바논은 더 무능했습니다. 무능을 떠나 싸울 의지도 옅었어요.
6월에 유엔의 중재로 한 달간 휴전 기간을 가졌는데 이 기간 이스라엘은 암시장에서 체코로부터 과거 나치의 무기들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무기의 질과 양이 올라갑니다. 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자원 입대하며 몰려들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여서 이 휴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군이 정예화되었으며 군 행정도 잘 정비하여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군 징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7월 이집트가 전쟁을 재개했지만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었던 전에도 이기지 못한 이집트가 이 정예화된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공격 실패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군은 밀리면서 후퇴해야 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중재 분할안을 계속 꺼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부 분할안을 거부합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은 이미 전쟁을 중단했고 이집트는 밀리기만 하고 요르단은 이집트를 도와주지 않았죠. 오히려 이집트군이 이스라엘에게 털리도록 방치했습니다. 결국 해를 넘겨 1949년 2월 이집트가, 3월 레바논이, 4월 요르단이, 7월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휴전을 하면서 1차 중동전쟁은 명명백백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 전 유엔이 제시한 분할안은 거의 반반이었지만 전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의 80%를 먹었고 팔레스타인은 나머지 20%로 축소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었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몰려들었던 가자 지구는 이집트에, 요르단강 서안은 요르단에, 골란고원 일부는 시리아 관할로 넘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은 난민이 되었고 같은 아랍 국가들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들이었죠. 1차 중동전쟁은 아랍 국가들의 엄청난 변혁의 씨앗을 뿌렸고 그 변혁의 씨앗으로 2차 중동전쟁까지 번집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